안녕하세요. 오사카 옥수수 콘상입니다. 우리는 교토로 놀러가고 교토 사람들은 여기로 놀러 온다는 그곳 아라시야마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들렀던 마츠오타이샤를 나와 다음 순서로 들러볼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찾아온 곳은 교키 스님이 창건하셨다고 하는 절인 호린지입니다. 이곳은 입구부터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전기 전파의 신을 위한 탑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별의별 신사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디어 그중 하나를 실제로 보여드리게 됐네요. 뜬금없지만 에디슨과 헤르츠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모셔도 되나 싶으면서도 신처럼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유족들이 뭐라고 하진 않겠네요. 계단을 올라가면 토리도 세워놓고 제대로 해둔 게 있습니다. 덴덴구라는 이름도 재미있지 않나요? 이 앞에는 수혼 공양탑이라는 전기 실험으로 죽어간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탑도 있습니다. 나름의 뜻은 존중해야겠으나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는 안 가네요. 가팔은 92개의 계단을 다 오르면 그래도 나름 올라온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큰 규모의 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곳이며 주변 풍경 속에 어우러져 있는 모습만 봐도 가파른 계단 오른 피곤함 정도는 곧바로 잊게 해줄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아라시야마 관광을 오시면 거의 대부분이 일단 대나무 숲을 목적지로 두고 오가는 길의 풍경과 상점과 텐유지 등을 즐기게 되시죠.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인 아라시야마에 있으면서도 의외로 사람이 적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운치 있는 풍광을 느낄 수 있는 곳 같았습니다. 다보탑 앞으로는 조금 독특한 탑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1942년에 세워진 침공양보탑입니다. 이 탑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매년 12월 8일에 침, 즉 바늘을 공양하는 행사는 헤이안 때부터 전해오는 오래된 풍습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물에 다 감사할 줄 알고 공양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웃나라에는 그렇게 몹쓸 짓들을 하고 다닌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곳은 아이들의 액마기 하러 오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주산마일이라는 것으로 13살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지혜와 덕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사 참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식을 치르고 토게츠쿄를 건널 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전설이 있다고도 하네요. 이곳 호린지는 교키 스님이 카즈노이데라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셨고 훗날 크카이 스님의 제자이신 도시오 스님이 주석하시면서 크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 무대가 참 좋았는데요. 원래는 이름 그대로 무대로서 마련된 자리이지만 여기에서 보는 풍경이 좋아 오히려 전망대로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경치를 만끽하게 해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도시오 스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옆으로 통하는 후문 같은 곳이 있는데요. 이리로 나가면 바로 강가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하타시 출신이신 도시오 스님은 하타시의 시사인 코류지의 9대 주지로도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이곳의 이름을 불교식 이름인 호린지라고 바꾼 것도 토게츠쿄를 놓으신 것도 다 도시오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방이 무너졌을 때는 몸소 거두셨다고 하는 얘기도 전해지며 당시 이 일대에서는 큰 스님으로서 정신적 지주셨던 것 같아요. 후문으로 나와 우선 찾은 곳이 이치노이 제방비입니다. 하타시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비석이라고 하는데요. 유용준 교수님은 이 비를 찾느라 또 여기저기 헤매셨던 것 같아요. 그 어렵게 헤비스카를 발견하신 것도 같은 날이었다고 하니 그날은 하루 종일 고생만 하셨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답사를 다닐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먼저 고생해서 움직이신 분들의 덕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앞선 세대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언제나
감사할 따름이죠.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치노이 제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라시야마라는 동네의 랜드마크가 이 제방과 토게츠키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이 일대는 야마토 정권이 있던 아스카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등 자연재해도 잦고 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무지와 같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을 택해 자리 잡아 스스로 터전을 일궈낸 것이 정말로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몇 세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왔음에도 원주민들을 해치거나 내쫓아가며 비옥한 땅만을 골라 차지하지 않은 것이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모쓰던 땅을 개간하여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 이 일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얻은 가장 현명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이 아타시들의 아라시야마 정착기라고 생각합니다. 토게츠키어라는 이름도 이곳의 풍경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제방을 쌓았어도 몇 번이고 범람을 해오는 강물. 그러면 또 다 함께 합심하여 제방 보수에 나서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도시오 스님도 몸소 소매를 걷고 보수공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보수공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 토게츠키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다 상류에 있었는데 후에 지금의 위치에 다시 세워졌고 지금은 겉모습만 남기고 속은 현대식으로 튼튼하게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을 써서 보강했다고 해요. 저는 지금의 모습도 참 예뻐 보이고 좋네요. 마지막으로 도시오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져 있다는 비석을 찾아봤는데요. 유명한 음식점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아 주변에 물어보니 원래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철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건축물이라도 자연을 무리하게 거스르려 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자리하고 있으면 그 또한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